안녕하세요. 사기와 명희의 신원덕입니다. 그리고 우리 푸딩이 일로 와. 푸딩아 일로 와. 우리 푸딩이에요. 오늘도 저희 서기와 명희 부부는 푸딩이랑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말을 보내고 계시나요? 네, 우리는 일단 푸딩이 산책도 해주고 날씨가 엄청 좋아요. 지금 5월 초인데도 벌써 한여름 날씨. 근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더워요 이제. 한 2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는 곧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푸딩 장난치려고. 진짜. 네, 오늘은 저희 부부공과 우리 오늘은 부부공과 제 3탄이죠? 3탄이에요. 네. 부부공과 공감에 대해서 이제 다룰 주제가 있어요. 오늘 주제는 제가 갖고 왔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궁금한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아이가 우선일까? 엄마 혹은 아빠가 우선일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까요? 우리 일단 부모님 세대로 생각해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뭐 요즘 젊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일단은 그 아이를 가르치는 뭐 지침서라든가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자기 부모님한테 배워온 것을 자기가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듣고 보고 자란 것을 가지고 이제 똑같이 이제 양육을 했겠죠. 하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아이를 올바른 인성으로 키울까, 올바른 아이가 행복하게 더 자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요즘 사회가 또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성향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어른 세대에서 보시기에는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그만큼 나 자신을 또 사랑해야지 또 아이나 가정한테 잘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좀 이런 주제가 한번 문득 떠올랐어요. 예전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아이 중심으로 아이만을 위해서 되게 살으셨던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그냥 남편이나 서로 아내한테는 무뚝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잘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살갑게 대하지 않더라도 다 알겠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런 거를 표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우리 옛날 분들은 아이 중심으로 많이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제 일단 희생이 덕목이었어요.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던가 또는 가족을 위해서 이제 자신을 희생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죠. 그쵸. 나 자신이 이제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내가 우선 행복해야지. 그래야지 뭐 국가도 있는 거고 내가 행복해야지 세상이 있는 거고 내가 살아야지 모든 것이 이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 자신 자체가 없고 내가 불행하면은 다른 것이 좋아봤자 뭐 나한테 뭐 큰 득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또 결혼해서도 또 아이가 낳아서도 자신을 또 중요시 여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하고 서기가 이제 곧 저는 임신을 할 예정이랍니다. 아직 임신을 안 했지만 임신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가정 안에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서기가 한번 생각하고 답을 해주세요. 네. 서기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우선으로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우선으로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아이냐 엄마냐 이거고 그쵸.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이냐 아빠냐 그쵸. 그런 거네요. 뭐 여기에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뭉뚱그릴 얘기를 제가 했으니까 예를 들면 먹을 게 있어요. 음식 있고 또 막 이런 만찬들 있어. 그러면 아이한테 먼저 먹여야겠다. 엄마한테 먼저 먹여야겠다. 뭐 이런 부분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작은 걸로 한해서는 그리고 뭔가 뭐 생활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게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는 먼저 뭔가를 줘야 하고 누군가한테 먼저 뭔가를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먼저 해줬다고
이 사람을 더 사랑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런 행동이라든지 언어라든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기분이 감정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작은 부분에 있어서. 근데 뭔가를 뭐 주어야 된다거나 어떤 상황이 있어서는 그게 또 어떤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그래가지고 나죠, 그죠? 뭐 엄마를 먼저 한다, 아빠를 먼저 한다, 아기를 먼저 한다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일단 일반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를 굉장히 존경해야 되는 모습 아이한테 보여줘야 되고, 엄마도 아빠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엄마를 이렇게 제쳐놓고 아이를 먼저 네가 최고야, 네가 우선이야 그렇게 먼저 해줘버리면은 얘가 엄마를 이제 무시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엄마를 우선적으로 일단은 우선적이라는 말이 되게 표현이 조금 그게 알맞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엄마를 존경하고 엄마가 또 대단하다는 걸 먼저 일단은 그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거 아니죠. 그쵸. 네, 그쵸? 네, 맞아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는데 나하고 우리 아이 둘이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한 명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석이는 누구를 구하겠냐? 막 이런 우스갯소리를 그렇겠죠. 좀 나눠봤던 것 같아요. 전 아내라고 그랬었고. 그쵸. 네. 아니죠. 석이 아이라고 했었어요. 아니야, 아내라고 했었나요? 네네네. 그쵸, 그쵸. 아내였죠. 맞아요. 석이는 아내라고 했고, 저는 아이를 먼저 해달라고 했었어요. 구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테고리가 좀 나눠지는 게, 예를 들면 사고가 났다라거나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갔을 경우에는 그냥 그런 걸 가정해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아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미안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와 이제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이제 우연찮게 수도 있고 운명적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아간다는 게. 그런데 아이는 또 언젠가는 나중에 또 이제 다시 또 보내야 되는 거, 출가를 시켜야 되는 거지만은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게 저는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한테 미안할 수도 있지만 또 아이는 또 다시 또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잉태를 할 수 있다. 다시 애기를 낳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아내를 일단 먼저 뭐 구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그냥 그래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 아이를 내가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 아이를 잉태를 했는데 그 아이를 또 잉태할 수는 없잖아요. 말 그대로 석이하고 제가 또 다시 아이를 뭐 출산할 수 있다면 출산할 수 있는 거고 라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결실을 맺었던 이 아이는 돌이킬 수가 없고, 그리고 저는 우리가 저번에 아이한테 좀 우리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는 왜 아이를 가져야 할까를 생각했을 때 그런 걸 좀 전수해주고 싶다라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뭐 갓 태어난 아이든 좀 지난 아이든 내 안에서 있었을 때 부모에게 분명히 영향을 받았고, 그 아이 또한 그것을 이어나갈 생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이제 자라나야 할 사람들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나도 그렇고 석이한테도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죽음을 어떻게 보면 더 바라보면서 날려나가는 그러한 차원의 존재다 보니까, 아이는 새롭게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는 똑같은 선상에는 놓여져 있지만, 뭔가 새로운 것들, 도전과 그런 가치들을 이어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생명인 거 외에는 생명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생명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거나 석이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좀 무게의 차이가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했어요. 또 새 생명이고 이제
탄생이니까는 네, 이렇게 좀 탄생이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아내를 또 우선시하는 것이 아이한테 교육에 있어서 되게 크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은 아이도 그것을 보고 이제 그걸 무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모를 무시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도, 집안도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서열 같은 게 있고 분명히 권력이 있고 위치가 있어요. 근데 아이하고 부모하고 이 위치가 이제 뒤바뀌게 되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 가정은 진짜 진짜 괴로워요. 저도 가끔 가정을 보는데 엄마가 이제 자식한테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짜증부터 내고 화부터 내요. 안 한다고 싫다고 막 이러면서 엄마가 뭘 알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가정을 볼 때마다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그 부모님 이제 좀의 이 방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또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아내를 또 존경하고 존중하려면은 우선은 부부들 사이에서 먼저 그 존경과 존중이 있어야지 아이가 그것을 보고 아 우리 엄마는 존경받아 마땅해야 돼, 내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들이면 저는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그것을 조금 더 엄하게 더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딸이면은 딸은 이제 아빠 쪽에서 엄마를 더 우선순위를 두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별도 중요하죠. 성별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심리학 용어로 보면은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아빠를 사랑의 대상으로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아들도 똑같이 그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각자의 역할 분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왜 이거를 더 생각했냐면 부모가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가치 중에 하나가 저는 예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의. 이 예의는 사실 사회 안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배우는 것보다 부모 안에서 부모한테 배우는 게 가장 그 아이한테 뿌리 깊게 박힐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이 아이의 성향을 무시하면서 뭐 그런 예의 범절을 스파르타식으로 강조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자체, 그리고 생활 습관적인 부분에서도 언행을 조심하고, 그리고 서로를 그런 겸허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아이가 보면서 저는 거기에서 예의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어렸을 때 이제 자아 형성이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된다 그러잖아요. 성격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네. 성향 자체, 품성 자체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떤 부모와 어떤 가정 환경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커가는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바꿀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깨게 되면은 줄줄이 이어가는 거는 좀 더 수월하니까는 가정교육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너무 내 안에서, 내 품에서 계속 올가매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은 되게 아이가 자라남에 있어서 애정 결핍이 더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의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정을 많이 줬는데 더 실제로 사회에서는 애정이라기보다 되게 척박하고 각박하고 뭔가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의지와 투지가 강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점점 뭐 애정 결핍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좀 의지박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모의 품에서 그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아이가 사회 안에서 스스로의 정말 투지를 발휘하면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라는 그런 투쟁, 그런 거를 좀 떨어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그게 자유롭게 방임한다라는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그 아이가 너무 방종의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아이한테도 엄마가 이렇게 힘들 때는 아빠하고 같이 지내는 법, 엄마도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이런 쉼을 통해서 엄마는 나를 사랑하긴 하지만 엄마의 삶도 중요시 여기면서 나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온실 속의 화초와 새가 이제 아기 새를 이제 날개끔 도와주는 데 있어서 둥지에서 높이서 떨군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의 사이에서 이제 사이의 중간 지점인 것 같아요. 중간 지점인데 결국 아이를 키우는 것 중에 가장 큰
뭐라 해야 될까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가 자립할 수 있게끔 이제 키우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언제까지고 그냥 내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게끔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 고기를 진짜 다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직접 붙여보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이렇게 감싸주기도 해줘야겠죠. 보호해줘야 돼 마땅하지만은 그래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또 부모의 뭐라 해야 되죠? 부모의 가 해야 될 숙제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아이는 결국에는 자립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무조건 그것을 최종 지점으로 갖고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그거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아이가 나가면 사실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지만 저도 똑같아요. 남편을 만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한때는 때로는 좀 외로움을 보이시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하고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건 우리 아이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날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남편 끝까지 정말 피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아이와 다르게 피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우연적인 정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의 우연으로 만난 이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끝까지 같이 살아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 수도 있어요. 그쵸. 무조건적인. 날 떠날 수 없었을 거야. 우리 어떻게 해서도 만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렇게도 생각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가 우선 또는 엄마, 아빠가 우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 나눠봤어요.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이런 거 주제를 하면서 우리도 각자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큰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실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도 좌충우돌이 정말 많겠지만 네. 이러한 좀 대화를 통해서 저도 많이 정립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부부공감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